좋아서. 안정적이고 의대 나오면 돈도 많이 벌고 의사라는 전망, 사람들에 대한 로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업 특성도 있고 돈도 잘 벌 것 같아가지고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니까 그냥 다 가고 싶다. 돈 잘 버는 직업 하면은 의사가 항상 빠짐없이 나오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률이 일단 높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 위의 의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대한민국 대학 입시 서열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 문장이 맞을 것 같은데요. 2023년 대한민국은 지금 의대 블랙대에 빠졌습니다. 초등학생 대상 의대 입시반이 생기고 자연대, 공대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까지 회사를 관두고 의대 입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의대 열풍을 넘어 이제 의대 광풍이라고까지 불리우는 대한민국의 의대. 그리고 의료계의 현 주소를 이야기해보는 닥터 캐슬의 첫 번째 소문이 이제 열립니다. 먼저 의과대학교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서지영 학생과 윤찬우 학생, 그리고 의대생 자녀를 둔 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의대를 생각하고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실제 최근 4년간 의대 합격자 가운데 3수 이상이 신입생 비율의 35%가 넘는다고 합니다. 의대 합격자 5명 가운데 2명은 여러 번 시험을 치른 이른바 N수생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이런 의대 광풍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취업 시장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약사가 되었든 의사가 되었든 전문직이 되면 그 면허를 가지고서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중간에 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안시은 학생한테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실제 반의 몇 % 정도는 의대를 생각을 하고 있나요? 확실히 반 이상은 의대가 아니더라도 의료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 포함했을 때 왜 꼭 이렇게 의료계 쪽이 더 광풍이 일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가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되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의사 직업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봤을 때 되게 생명을 살리고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에 사실은 첫 번째 바로 수능을 치고 온 친구들보다 오히려 N수생, 흔히 말하는 수능을 한 번 이상 친 친구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본인 몇 번 수능을 쳤는지 물어보진 않겠지만 본인 포함해서 최대 몇 수생까지도 이렇게 한번 보신 게 있으신가요? 최대한 3수, 4수 정도까지 들어봤고, 그거 외에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의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학교 졸업 일까지 하시다가 다시 이제 의대를 가지고 싶다 이제 생각해서 막 28, 29에 이제 수능을 다시 쳐서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도 제가 제 동기들이나 보면은 자녀 2분의 40대 이렇게도 있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본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학비를 대가지고 의대 간 친구들도 충분히 있어가지고 확실히 요즘에 광풍이란 말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왜 본인들이 직접 의대에 갔는지 아직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왜 정말 내가 의대를 가고 싶었는지 그러한 자세한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때 우연찮은 기회로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 혹은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 아직 당뇨병의 치료는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완벽하진 않고 아직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지원을 했고, 실제로도 나중에 좀 약간 제가 연구나 이런 걸 해서 치료법 이런 걸 좀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의대를 성공적으로 보내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의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네, 저는 찬성을 했고요.
일단 이 의사라는 직업이 정년이 없는 평생 자격증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직업이라서 적극 환영하고 또 많이 또 뒤에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대의 광풍,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 우리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개인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다른 의대 구성원들과의 직접 만나 솔직한 이야기도 들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좋다. 오, 이 의대의 냄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캐슬 손동혁입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곳에 왔냐고요? 이곳은요,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의과대학 앞인데요. 왜 의대생들은 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의대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의대를 다니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그런 걸 제가 한번 다짜고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캐슬 코너 속의 코너 가자, 렛츠고. 와, 근데 너무 조용한데? 학교에 사람이 없어. 큰일 났다 이거. 와, 근데 교내가 되게 잘 되어 있다. 그 뭐랄까요, 자연 친화적이랄까? 녹색녹색 해가지고 뭔가 보는데 힐링이 되네요. 오, 저분 많이 봤는데 어디서? 안녕하세요. 오, 이분이 약간 그 의학계 아버지 아니신가요? 그죠? 예. 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의대생들, 의사를 또 꿈꾸는 친구들이 이분을 보시면 뭔가 그 자긍심, 자부심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의대생을 찾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의대생을 찾으러 이과대로 가요. 의대생 찾으러. 진짜요? 의대생이신 것 같은데. 아니, 목소리만 줄여. 여기도 학생이 한 분 계신데. 안녕하세요. 오, 혹시 이 학교 학생이에요? 예, 맞습니다. 의대생? 네. 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와, 반가워요. 근데 본인이 의대를 딱 입학했잖아요. 어때요? 만족도는? 만족스럽습니다. 왜요? 일단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보상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같은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학교 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의대에서? 네. 어떤 거요? 일단 MT 같은 거 가보고 싶었고 의대 와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과외 해보고 싶었는데 과외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의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열심히 하다 보면 꼭 한 번만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포기하지 않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학생이세요? 의대 다니시나요? 진짜요? 제가 의대생들을 찾고 있었는데 찾았다. 잠시 몇 년 차 여기는 자기소개. 본과 4학년. 본과 4학년이면 졸업? 네. 곧? 네. 오! 야, 지금 만났던 의대생 중에 가장 높은 선배님. 일단 그늘로 오세요, 선배님. 일단 이거 더우니까. 선배님, 이거 스텝들이 여기 햇빛 맞아도 돼. 상관없어요. 예. 어제 쓰러지면 살려주실 거잖아요. 그 정도 능력은 아직 안 돼요.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의대에 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 편입했습니다. 편입이요? 네. 오. 다른 대학 다니다가 오게 된 케이스고. 네. 네. 어디 다니다가 어떻게? 공대 다니다가 편입했습니다. 의대를 와야 되겠다고 뭐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대답이 있고 이상적인 대답이 있고 어떤 걸 듣고 싶은지. 그럼 저는 현실적인 거 듣겠습니다. 현실적인 거는 전문직을 하고 싶어서. 좀 안정적이고. 네네. 그럼 이상적인 거는요? 이상적인 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무슨 관계예요? 동기?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도 의대생? 아니요. 남자친구 의대생 아니에요? 여기 무슨 대예요? 저는 한의대 다니고 있어요. 어이? 한의대생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야, 이게 뭐야? 이게 1+1이네.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그건 저 학교에서 그 아는 사람 소개해줘가지고 예.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대에 와도 연애는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 본인만의 또 팁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재학생들 혹은 뭐 여기 입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 공부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업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아, 두 분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입시생 화이팅. 오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어이구 마음도 착하셔. 예, 예쁜 사랑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가 그 재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와봤는데 불이 켜진 거 보니까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의대생이에요? 진짜요? 대박 찾았어. 의대생 들어와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의대생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네, 의대생이라 하면 이제 예과랑 본과가 나뉘잖아요. 예과 때는 열심히 놀고 본과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과 때 그냥 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예과 때는 딱 할 정도로만 하고 본과 때 이제 진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몰랐네. 그럼 예과 때는 살짝 워밍업이고 예. 본과 때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이제 다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120명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다 같이 진짜 경주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본인 스스로에게 여기 보시고 한마디 하세요. 의사가 된 너에게 쓰는 편지. 의사가 된 저. 어떤 과에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이제 환자에게 좋은 의사, 지금 말한 걸 지키도록 하자. 의대생. 예? 의사라고요? 네. 의사세요? 지금 제가 그냥 다짜고짜 와가지고 이 의대생들의 고충 이런 거 좀 담고 있거든요. 의대 다니면서 힘든 점 없으셨습니까? 힘든 거는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양이 무지막지한데 단기간에 많은 양을 확 쏟아부었다가 확 토해내고 또 다음 주에 또 확 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서 이겨내셨어요? 시험 끝나면 술을 엄청 마시고. 다 똑같네요. 의대생들도 저랑 똑같습니다. 예. 혹시 뭐 의대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왜 의대에 오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드라마에 나오는 것만큼 마냥 멋있는 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예. 다시 태어나도 의대생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할 것 같은데요. 의대를 지지하고 있어요. 교수님이시죠? 예. 딱 봐도 멀리서 보니까 교수님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디 교수님이세요? 의과대학의 생화학교실에 있습니다. 잘 찾았다. 제가 의대생들 만나가지고 왜 의대에 왔냐 이런 거 제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의대생들 왜 의대에 올까요? 저는 우리 의과대학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격증을 가진 직종들이 여기 있잖아요. 약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뭐 한의사도 있고 이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조금 위험하고 힘든 일 직종이 사실은 의대고 의과대학이죠.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 뭐 봉사라든지 인류에 좀 헌신하고 싶다 이런 꿈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제 친구들. 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아이들의 반응은 다들 만족하는 결국에는 조금씩 이제 떼가 먹게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혹시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의대생들한테 들어오면 뭐 많이 즐겨라. 일단은 뭐 우리는 이제 의과대학은 2년이 예과 과정이고 사실은 4년이 이제 본과 과정이라고 약간 이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과 과정은 이제 유급이란 제도가 조금 다른 본과보다는 조금 덜 타이트하니까 예과 때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책도 많이 보고 필요하다면 방학도 조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좀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라고 그러고 본과 가면 무조건 공부에 올인해라. 달려라. 그때는 한눈 팔지 말고 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가지고. 수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시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대학 많이 와달라고. 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더운데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의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인데 의대를 아니면 의전을 들어가기 전에 꿈꿔왔던 의대 생활이 있다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 학부를 이제 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학교 생활에다가 이제 저는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이제 선후배간의 교류 같은 걸 좀 많이 기대하고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어떤 동아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테니스 동아리나 아니면 뭐 봉사 동아리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격주로 이제 가는 클리닉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 같이 가서 봉사하고 이러고 저는 농구 동아리를 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을 좀 많이 찾아뵀었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하게 동기들끼리 끈끈한 정 그리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어요. 그런데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홈커밍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오고 하는 그런 행사에 가보니까 정말 엄청 많은 선배님들이 오셔서 밥도 사주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술을 사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놀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정도 생기고 동기님, 선배님들에 대한 그런 애정 같은 것도 생겼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로 의전 이제 그 대학 의대 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 동아리, 방송반이라든지 봉사 동아리 이런 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반 물론 대학교들도 그런 동아리가 있고 위아 선후배 관계의 끈끈함이 이렇게 있겠지만 의대에서 더 끈끈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이제 의사로서 생각이 들면 아무래도 의사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에서 서로 도제식으로 가르쳐주는 교육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조금 되게 중요해서 그런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활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방금 VCR에서 보여줬던 커플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두 분은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시는지 의대에 들어가도 공부 양이 많아도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 커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에 의대에 이제 다니면서도 연애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이제 하려면 뒷받침한 필요한 게 우선에 자기 시간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의대라는 게 공부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과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노는 그 시간을 물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잘 분리하고 놀 때는 놀고 또 연애할 때는 연애하고 이런 걸 좀 잘 하는 능력을 좀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연애를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대 공부가 정말 시간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만나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의대 안에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CC를 하기에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기님이나 선배님들을 보면 CC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의대를 놓으면 공부하다 연애를 못하냐? 아니다. 오히려 훨씬 더 하기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안시인 학생은 혹시 지금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그 의대 가면은 공부량이 확실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노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은 여가 시간이랑 공부 시간을 어떻게 따로 분리하는지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아까 저기 4학년 선배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좀 내려놓으면 성적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 여가 시간을 뭐 7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성적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 그럼 뭐 19를 학업에 19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정말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러면 본인이 의대 쪽이나 의료계 쪽에 대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이런 건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약간 대학교 가면은 자유롭으니까 친구들이랑 되게 같이 공부하면서 밤도 새고 약간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놀고 싶진 않아요. 놀고 밤새면서 공부하는 거. 밤새면서 공부를 하는 거. 놀고 싶기도 하고 뭐 하고 노는 게 제일 하고 싶어요? 이제 지금 못하는 어른 되면 할 수 있는 어른 되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무래도 동아리나 이런 수사진 선배들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대도 들어가도 충분히 재밌게 잘 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의과 대학은 다른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6년제로 예과 2년과 본과 4년 총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과 2년 동안에는 많은 것을 보고 즐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지만 본과 4년 동안에는 이제 많은 공부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예과 때 느껴보지 못했던 본과의 부담감, 낙제라든지 빡빡한 시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의사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진짜 자신이 꿈꿔왔던 의사로 그렇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기인데요. 두 분 이제 이 두 현재 본과 3학년 재학 중인 두 분께서는 저거를 봤을 때 제일 공감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까 의사로 나오셨던 선배님께서는 지금 몇 년 차 선생님이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면 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들 만큼 공부량이 많다는 거에 좀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저는 이제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스트레스를 뭐로 푸냐 했을 때 술로 푼다는 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근데 이게 술을 마시는 게 동기들끼리 이제 마시다 보니까 그런 술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고 동기들이랑도 좀 친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레지던트 4년 차다 보니까 이미 본과를 졸업한 지 조금 돼가지고 이미 기억이 조금 미화된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정말 공부량을 외우는 그런 시기인데 고2 때, 3때랑 비교했을 때 그 공부량이 더 많은 것 같나요? 아니면 더 적은 것 같나요? 비슷한 것 같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해요 친구. 저도 사실 안 믿었어요. 저도 수능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지금 산부인과 그 전문의로 일을 하고 계시는 친척분께서 공부한다고 고생했다. 근데 이제 가면 더 힘든 공부가 기다릴 거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갔더니 와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 나오면 자는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량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 완벽히 동의하는 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고등학생, 뭐 학부 때 그리고 심지어 이 의전원을 들어오기 위해 준비했던 그 시절보다 시간 대비 공부량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제일 힘들었던 그러니까 의대를 들어오기 전에 가장 이제 빡세게 했던 데가 의전원 이제 준비했던 때였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생물의 전범위를 1년 동안 보는 거였으면 뭐 예를 들어 생화학 전범위를 이제 2주, 3주, 뭐 한 달 이렇게 이제 다 봐야 되는 거라서 절대적인 공부량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공부량도 제일 많고 시험 일정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험 일정이 있을 텐데 그런 일정을 준비할 때까지 본인만의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것도 아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과목이 끝나면 공부했던 걸 비워내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이게 머리를 비우지 않으면 다음 걸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끈을 놓고 시험이 끝난 주말에는 놀았어요. 정말 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리프레시가 되면서 다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약간 이런 힘든 공부할 때 약간의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팁은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드니까 그거만으로 같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좀 위안이 되고 내가 그래도 뭐 헛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급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부량이 많다 보면 나만 못하고 있나? 혹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좀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동기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서 나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묻어가게 돼서 잘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이제 지금 어머님께서는 이제 엄청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본과 1, 2학년 가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을 좀 보면 어떠세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산 넘어 산이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고요. 사실은 뭐 고등학교까지는 잠도 6시간도 잘 때도 있고 조금 그래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 어디로 딱 입학하고부터는 뭐 서너 시간 어쨌든 쪽잠 자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쓰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뭐 충분한 영양 섭취랑 그다음 체력 유지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한 모습을 보면서 괜히 의대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네네 그러지는 않았고 애가 또 그거를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잘 또 믿고 저는 뒤에서 지지해주고 항상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많이 이렇게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로 매일매일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대나 의료계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직에 있는 저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한테 혹시 다른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없어요? 아까 공부량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나가지고 어느 정도 한 학기에 배우는 생물 같은 거를 이제 한 학기면 3달, 4달 정도에 걸쳐서 배울 거잖아요. 그걸 이제 3주 만에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주 뒤에 바로 시험. 그런 과목이 3주가 지나고 나면 또 있어. 그리고 그런 행동의 반복을 3달, 4달을 하면 한 학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이고 저는 딱 여기 스튜디오를 들어왔을 때 제일 눈에 떴던 게 이런 이제 교과서들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교과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외과다 그러면 저 외과 저 한 권, 두 권계 한 많게는 4,000장 정도 되는 교과서인데 그거를 한 달 안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장 하나하나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임상적으로 제일 쓰는 거를 위주로 제일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확 와닿지 않을까 실제로 보는 교과서의 두께를 봤을 때. 근데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여기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미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미 저도 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저도 미화가 돼가지고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엔 좀 더 통통 튀는 두 의대생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다짜고짜 닥터캐슬 인터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대생들을 직접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 소리 한번 질러요. 야, 근데 몰랐는데 비주얼이 의대생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 같은 느낌이 지금. 이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왜 이 의대를 선택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평범한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입학했는데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의사하면 또 안정적인 직종이니까 전문직이고 하니까. 유라는 뭔가 계속 웃음이 많은 거 보니까 행복한 것 같아. 의대생이라서. 유라는 어떻게 하다가 이 의과대를 온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그래도 앉아 있는 거는 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의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의대 생활 좀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어때요? 좀 학교 생활은 재밌는지? 솔직히 고등학교 막 수능 준비할 때보다는 훨씬 힘든데 말했던 것처럼 다른 동기들이랑 같이 하고 하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험이 한 2주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잘못 치면 이제 1년을 더 들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남들도 다 하는데
못할 게 있나 싶어서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도 그게 또 무시 못하겠구나. 다 옆에서 공부하고 이러니까. 뭐 하고 놀아요, 의대생들은? 그 의사놀이 하고 놀아요? 누워봐 이래갖고 청진기 이렇게 돼가지고 RPM 재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남들이랑 다 똑같이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카페도 가고 술도 마시고 다 합니다. 아, 다 해요? 그럼 노래방 가면 어떤 노래 불러요 혹시? 저는 스트레스가 쌓였다. 스트레스 쌓였다. 네. 저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 뭐 붉은 노을 이런 붉은 거. 노래. 그럼 때려줘요. 1, 2, 3, 4. 난 너를 사랑해. 셋, 넷. 세상은 너뿐이야. 셋, 넷.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런 노래 부르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떤 노래 불러요? 기분이 좋을 때는 뭐 기분이 좋을 땐 또 좋으니까 똑같은 거 부르죠 뭐. 시작. 난 너를 사랑해. 하나, 둘, 셋. 우리는 이러니까. 예. 뭐 이렇게 노는 거예요. 네. 알겠죠? 이렇게 놀면 돼요. 여기는 유라는 뭐 하고 놀아요? 저는 밴드부 동아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밴드 음악도 듣고. 밴드면 여러 가지 섹션이 어떤 무슨 세션일 것 같아요? 피아노? 보컬? 베이스. 베이스. 이 베이스. 재밌어요? 여기 들어와서 처음 배웠는데 재밌어요. 재밌어? 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의대생 분들 2명 만나고 있는데 일단은 나의 의대 생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어요? 저는 7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70점. 그렇게 준 이유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이제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삶으로 인해서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한 30점 정도 감점해서 70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노래를 불러야 돼. 난 너를 사랑해. 이러면 이제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야. 여기는? 저는 90점? 90점. 소화가 좋다. 그 이유가? 솔직히 대학생들 다 시험 기간에 힘들 거고 저희는 그걸 조금 자주 겪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긍정적이다. 오늘 내가 2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의대생들의 그 미소가 아주 온화하고요. 저도 이제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2사람 보니까 항상 웃어야 되겠다는 생각 좀 하네요. 하하하하. 웃어봐요. 시작. 하하하하하. 우리는 의대니까 이제 그 방송 보는 학생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배로서, 의대생 선배로서. 오고 싶은 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꼭 원하는 결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의대라고 해서 모두 다들 막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보통 다 끈기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고 싶으시다면 끈기 있게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꼭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시간 내줘 감사드려요. 다음에 피부과 가실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피부 잘 부탁드리고요. 저기 어디? 저는 신경과. 신경과.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땡큐! 파이팅! 파이팅! 네, 지금까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 두 깜찍한 의대생 2분을 만나봤는데요. 이 2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혹시 정말 공감 갔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취미생활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게 있을까요? 술 말고. 술 말고 말해. 약간 본과 1학년 때까지는 이제 동기들과 술로 풀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한두 명씩 운동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뭐 야외 러닝이나 아니면 헬스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운동하는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씩 풀고 있어요. 저는 본과 1, 2학년 때는 사실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힘들어서 예를 들어 금요일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 좀 널널한 과목이다. 그럼 화요일까지는 그냥 수업 듣고 정말 복습해야 될 거 간단하게만 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물론 이제 바쁜 과목은 그렇게 못하지만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영화를 자주 보러 다녔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저기 남학생 분처럼 저도 친구들이랑 노래방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해서 노래 안 할 거예요. 노래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날 유독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러면 한 10시까지 11시까지 공부하다가 친한 친구한테 야, 노래방 갈래? 이러면서 그렇게 가서 막 갑자기 새벽 1시, 2시까지 막 2-3시간씩 노래를 부를 때도 있어요. 여러 명 가면. 근데 그러면 다음날 조금 몸이 피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 멘탈이 좀 그 리프레시가 되니까 몸은 조금 힘들어도 다음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아까 질문했었을 때 뭐 대학교를 가서 그런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의대라든지 이런 의료계 쪽으로 대학을 진학을 해서 스트레스를 어른스럽게 풀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보고 싶어요? 궁금한 거. 아까 전에 그 저기 나오는 언니가 베이스 기타 밴드에서 친다고 했는데 저도 베이스 치거든요. 배우고 있어가지고 저도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밴드부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이스 너무 좋네요. 진짜 지금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되게 여러 밴드에서 탐내는 인재가 될 겁니다. 선생님은 대학원 다니실 때 어떻게 스트레스 푸셨어요? 저는 근데 지금 했던 것들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막 대학생이 됐고 어른이 돼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술도 마셔봤고 또 노래방도 또 많이 다녀봤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들이랑 정말 많은 걸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때 저 때는 버킷리스트가 한창 유행해가지고 버킷리스트 1부터 10까지 제가 적어가지고 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1번은 뭐 한강에서 캐맥주 마시면서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번지 점프 해보기 뭐 이런 것들을 해봤었던 것 같고 공부하는 학기 중에는 조금 가기는 힘들지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럴 때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시간을 짬내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질문이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저희만 얘기하는 거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머니께 질문을 조금 해보자면은 아이들 이렇게 의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깨달은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공부가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공부가 끝이 아니고 대학 가서도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앞서 말했지만은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공부는 더 방대해지고 또 어디에 갔으라도 또 내신도 또 이렇게 잡아야 되고 또 전공을 뭘로 선택할까 이 고민에 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 아이들이 어쨌든 충분하게 영양 섭취와 평소에 체력 유지를 잘 해야지만이 의대 공부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혹시 본인들은 각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대학교 때 제일 잘했던 과목이 있으면 그거랑 그 과목 한해서 공부를 잘했던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수학이랑 화학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뭘 어떻게 공부했을 때 성적이 어떻게 해야 잘 나오냐라고 한다면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데 좋아해서 많이 하는 게 제일 긍정적인 방향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억지로 해야 돼서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지겨워지고 좋아하던 것도 싫어하게 될 것 같아서 좋아하는 걸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신 학생은 혹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생물을 제일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생물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너무 재밌게 수업을 해주셔서 좀 많이 공부를 해도 계속 재밌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료계 쪽이나 의대 쪽에 관심이 있다 보면 그런 생물학 쪽이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생기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소감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시간이 어떠셨나요? 일단 항상 우리 학교 동기들만 만나다가 저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우리 선배님 그리고 또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다른 친구를 만나서 요즘 학생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입니다. 저도 너무 방금 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너무 다 많아요. 너무 모든 걸 커버해 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뭐 새로운 시각도 한번 접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 같으면 일단 성적은 상위권인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너무 옆에서 불안해하면은 아이들이 그게 또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그냥 자기 자녀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면 앞으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조언도 많이 듣고 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의대 입시라는 문을 통과를 해도 의대에서 의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면 일반의가 되고 1년의 인턴 그리고 3,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더 거쳐야지 비로소 전문의가 됩니다. 이처럼 의사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한 여정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럼에도 의대를 외치는 이유는 자신의 가치와 적성을 펼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매력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을 향한 학생들의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의대 열풍을 진단해보는 닥터 캐슬 의대로 가는 길, 그 첫 번째 시간 왜 의대인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대니까! 의대니까! 의대니까!